이 로고는 서울시립대의 교표입니다. 서울의 첫자 S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시립대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100주년 기념관의 전망입니다. 학교의 위치는 서울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자세한 위치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청량리, 회기, 그리고 왕십리역이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데요.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타면 정문으로, 회기에서 걸어오시면 후문으로 학교에 쉽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교 100주년이 지난 대한민국 유일의 공립학교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조형관은 근대 디자인의 시초가 된 바우하우스의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한 건물로 학교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이란 산업이 발달하며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해진 형태, 재질, 특성을 고안하고 미적인 감각을 활용하여 적절한 조형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산업 디자이너는 엔지니어의 기술적인 면과 아티스트의 감성적인 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산업 디자인 학과는 두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데 시각 디자인 전공과 공업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산업 디자인 학과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공업 디자인 전공, 시각 디자인 전공 모두 수시로 선발하고 있으며 둘 다 실기 전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업 15명, 시각 14명으로 총 29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산업 디자인 학과의 수업들은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인 수업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각 디자인 전공의 전반적인 수업 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 때는 시각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조형 원리, 그리고 표현과 활용 능력의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2학년 때는 배웠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여 일러스트레이션, 문자 조형, 그래픽 등의 능력을 습득하고 실습하여 익혀나가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3학년은 시각 디자인의 여러 프로세스를 실습하고 다양한 상황별로 변형,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실질적 작품 제작을 통해 실무 제작 능력을 키워나가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 수업 갈래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드로잉, 그래픽, 사진, 입체 편집 및 타이포, 브랜딩, 코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시작들과 함께 수업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일러스트 형식으로 표현하고 여러 매체에 적용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수업,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그래픽 수업,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활용 능력을 기르는 사진 수업, 평면을 넘어 입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조형하는 입체 디자인 수업, 문자의 역할과 표현 방법을 연습하고 조형 요소로 활용하는 편집 타이포 수업, 기업 또는 제품의 이미지 통합 작업을 배우는 브랜딩 수업, 컴퓨터 그래픽과 알고리즘을 이용해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 디자인 전공입니다. 먼저 1학년 수업 과정은 입시 미술에 사용하는 드로잉이 아닌 실제 제품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위한 디자인 드로잉을 배우고 여러 기초적인 디자인의 감각을 익힘과 동시에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러한 감각과 기술을 가지고 나만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해보는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2학년에 들어서면 1학년 때 배웠던 기초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발전하여 좀 더 이론적이고 심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전개합니다. 이는 아이디어를 단순히 경험에서 도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리서치와 이론을 통해 도출하고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디자인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3D 모델링을 사용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추가적인 요소로는 디자인의 역사와 디자인의 디테일을 잡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학년에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디자인 툴을 배우고 환경 디자인, 벤처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수업들이 다소 학문적인 프로세스였다면
3학년 때부터는 실무에 사용하는 여러 방식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망의 4학년에는 원하는 각 분야의 심화학습을 하고 졸업 전시를 통해 자신과 비전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의 실제 작업물을 통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로잉 수업에서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드로잉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넬에 옮긴 사진으로 각 제품의 특징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종합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다루는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만드는 것과 같이 3D 모델링 작업과 실제 사진처럼 구현하는 렌더링을 통해 다양한 컨셉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표적으로 광고, 잡지 및 출판, 일러스트, 그리고 모션 그래픽과 같은 뉴미디어 분야 등에서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공업 디자인의 진출 분야 중 대표적으로는 제품 디자인, 자동차 같은 운송기기 디자인, 그리고 환경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공업 디자인 전공을 졸업 후에는 산업 생산과 공산품을 보다 기능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공실은 평소 과제를 하거나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이 공간에서 지내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공업, 시각, 각각 전공별 컴퓨터실이 존재하는데 먼저 시각 전공 컴퓨터실은 원활한 영상과 미디어 제작을 위해 맥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업 전공 컴퓨터실은 3D 모델링과 렌더링 작업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실은 실크 스크린 등의 각종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으며 레이저 커팅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목업실은 스스로 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가공 기계들이 있으며 여러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공작실에서는 대형 레이저 커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도장실에서는 제작한 작품에 원하는 도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실에서는 3D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원하는 재질로 실제 3D 프린트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력실에서는 원하는 사이즈별로 고급 출력이 가능합니다. 플로터를 사용하여 대형 판넬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소전시실에서는 작품을 전시하거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 및 기자재실에서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보조해 주시는 조교님이 상주하시며 학과 내 사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교수 연구실은 교수님들이 상주하시는 곳으로 교수님들의 연구와 학업 지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과정인 주제, 테마 선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디자인할 주제는 스툴입니다. 스툴이란 등받이나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뜻합니다. 스툴이라는 주제를 정했으면 그냥 예쁜 스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툴 속에서 저마다 가지는 주제, 테마가 따로 있겠지요. 이 주제, 테마는 보통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점이 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용 용도가 될 수도 있고 본인만의 디자인 철학,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 언어, 그리고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런 주제, 아이디어 제시 때에는
브레인스토밍, 스와트 분석, 토론, 매트릭스 분석, 로직 드립법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오시면 4년 내내 배울 것들입니다. 저희가 정한 주제는 낚시할 때 사용하는 스툴입니다. 같은 주제로 스케치를 해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주제를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제품일 것인가 등 다양하게 생각해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 과정인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먼저 스케치에도 단계가 존재합니다. 대략적으로 썸네일 스케치, 디테일 스케치, 2D 렌더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썸네일 스케치는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작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그리는 스케치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속에서 자신의 컨셉과 디자인 언어에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스케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빠르고 넓게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단계에서 점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단계이죠. 다음 단계는 디테일 스케치인데요. 이전 단계에서 확산시켰다가 점점 선택을 좁혀가면서 발전시켰다면 디테일 스케치 단계에서는 그 중에서도 최종 단계까지 진행할 만한 아이디어를 뽑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 스케치는 마카를 사용한 렌더링, 포토샵 등 컴퓨터 드로잉 툴을 이용한 렌더링이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하기 직전 단계로 3D 모델링을 할 때 지장이 없게 최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스케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디자인 선택하기입니다. 썸네일 스케치를 토대로 확산시킨 아이디어들 중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컨셉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글거려서 넘길게요. 설명을 잘 듣고 민주적인 절차인 공개 투표를 통해 저희가 발전시킬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6명의 투표가 한 표씩 나눠지면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잘하는 게 있긴 있었나 봅니다. 농담이고 팀원들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투표를 많이 받고 있네요. 네, 이렇게 선정된 아이디어로 디테일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인 디테일 스케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다소 힘드니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디테일 스케치는? 대답이 안 들린 것 같지만 그래도 영상을 봐주신 학생들은 잘 대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디테일 스케치에서는 마카를 이용해 3D 모델링으로 작업할 때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끔 그려보겠습니다. 지루하니까 빨리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뭐라고요? 아쉽다고요? 나중에 입학하시면 100장도 넘게 그릴 거니까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과정은 3D 모델링입니다. 3D 모델링이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가상의 3차원 공간 속에 재현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2차원적인 스케치, 도면에서 벗어나 3차원 물체를 그리는 거죠. 이 과정에 쓰이는 프로그램들은 다양합니다. 라이노, NX, 스케치업, 시네마 4D, 알리아스, 3ds 맥스, 카티아, 그리고 블렌더 등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제품, 운송, 건축, 실내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로 쓰임새가 다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업디자인 전공에서는 제품 디자인을 주로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라이노를, 그리고 2학년 때는 NX를 주력으로 사용하게 되며 3학년 때 선택적으로 스케치업, 시네마 4D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NX를 통해 디테일 스케치를 3차원화 시켜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스케치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나요? 스케치에서만 봐서 잘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6번째 과정은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브랜드 디자인은 해당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컨셉을 녹여낸 시각적 작업물로 대표적인 예로 로고, 심볼, 캐릭터, 컬러, 슬로건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은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초석이자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디자인한 수트를 낚시, 여행, 바다와 같은 키워드에 맞게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터 디자인,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인스타에 홍보를 위해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포스터 디자인이란 편집 디자인의 일부분으로 포스터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광고 디자인입니다. 앞서 브랜드 디자인에서 만든 로고와 함께 적절한 여름이라는 시원한 느낌을 내보면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완성!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체험을 위해 실제 디자인 과정을 매우 축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짧지도 간단하지도 않으며 훨씬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로 오셔서 나만의 디자인을 탄생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둘, 셋. 안녕. 이제 Q&A 시간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2D, 산업 디자인은 3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업 디자인은 목업실에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직접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쪽으로 이제 조형성을 몸으로 확인하는 쪽 같고, 이제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수업은 과제 해오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 받고 혹은 작은 워크숍 같은 거 진행하는데 약간 고등학교의 학습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주로 거의 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각이나 공업이나 일말의 이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따라서 매주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과제 하나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일 정도 투자해야 되는 과제를 일주일 내내 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고등학교 시험 기간 일주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학창 시절이 오히려 더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준비를 해서 했는데 끝나자마자 어차피 또 과제가 맞아요. 바로 새로 쌓이는 거. 또 감낫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컨베이어 벨트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해 뜨는 걸 여기에서 가장 많이 봤던 거. 저 기본 5시, 새벽 5시죠. 아무래도 대형과보다는 훨씬 서로 잘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이제 뭉칠 때도 좀 더 쉽게 뭉치고, 안 좋은 점은 인간의 밑바닥을 볼 수 있다는 점. 장점은 뭔가요? 가족 같죠? 네, 진짜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네, 가족 같죠. 저 있었어요. 좋은 점 있었어요. 그 수업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 한 명씩 이름 돌아가시면서 잘했던 점이랑 못했던 점 알려주시고 방학 동안 어떻게 피드백하면 좋을지 이렇게 알려주셔서 좀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개인에 네, 포커스돼서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 네 맞아요. 교수님이 이제 진짜 저희가 15명밖에 안 되니까 다 한 명 한 명 이제 이름도 알고 이렇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수의 과도 다녀봐야지 이거 뭔가 장단점이 명확하게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추상적이게 이럴 것 같다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저랑 동기잖아요. 동기긴 한데 저를 잘 알아서 기분이 어때? 좀 더럽죠. 단점은 뭐 CC하면 큰일 나죠. 남자 군대 가. 이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구들과 닮아서는 안 되고 완전 색다른 도구. 그래서 뭐 각자 막 친구들 이제 동기들 막 완전 이상한 도구들 많이들 해왔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복학생 형이 있었는데 딱 이제 과제 시작하자. 그래서 짜장면 다 시켜서 애들 막 힘들게 먹고 있는데 그 형은 딱 주머니에서 나무젓갈 꺼내서 해가지고 먹어서 그게 기억에 남는. 저라면 A 좋습니다. 메이플 좋습니다. 그 형 욕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 1학년 때 누드 크로키를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누드 모델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대박. 상당히 이제 민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과제 잘못해간 적이 있었는데 5장의 사진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었어야 하는데 제가 각각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최종 발표가 아니어서 수정할 수 있을까? 네, 수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발표까지 한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점점 알았더라고요. 앞에 거 보고 나 이상하다. 잘못했다. 근데 대처를 어떻게 했어요? 일단 발표는 해야 되잖아. 네, 너무 심장이 너무 떨렸는데 교수님께 잘못 이해해서 다른 형식으로 해왔다고 하시니까 일단 발표하고 다음에 고쳐오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맥실이라 생각합니다. 맞아. 로망. 맥 컴퓨터가 맥이죠. 거의 한 50대가 누가 가져갈까 봐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라도 다른 사람들은 예약해서 써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들어가서 쓰면 돼요. 경쟁률이 적죠. 경쟁률이 되게 적어요. 진짜 인원수 대비 개인 공간이 넉넉한 것 같아요. 뭐 학교로 와보셔야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니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과방 구경 해보셨나요? 오늘 계단 올라오면서 한번 봤어요. 오늘 촬영 날 네. 설렜나요?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 아니 뭘 어떻게 생각하길래 뭐. 원래 미대 과방 하면 되게 막 어지럽혀 있고. 네, 더럽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대면 개강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일단 삼성 LG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업 디자인은 절대 얇은 거 사지 마세요. 가벼운 거 사시지 마시고요. 무겁지만 성능 좋은 거 사세요. 약간 공디는 좀 성능 3D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성능이 중요한 거 같고 CD는 디스플레이를 맥북 샀는데 과 선배들 다 거의 대부분 맥북 쓴다고 하셨고 또 시각은 뭐 색감이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맥북을 구매했습니다. 남자인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초반에는 있는 걸로 버티시고 군대 다녀와서 좀 좋은 노트북으로 비싼 노트북으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 공부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는 수능 성적이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경쟁률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경쟁률이 늘어나면 정말 힘들어져. 수능부터 잘 보고 생각하자.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잘해도 실기를 못하면 떨어지고 실기를 잘해도 공부 못하면 애초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래도 돼요.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더 중요한 거? 근데 고른다. 고르자면 실기? 왜냐면은 실기 전형 같은 게 있으니까. 저는 내신 공부를 할 때 현역 때 시험 기간 되면 일주일 학원 안 나가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아, 재수 때는 균형을 맞춰서 했습니다. 균형 발전. 네,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름은 기초 디자인인데 막상 시험을 보면 되게 약간 발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어요. 시각 디자인 학과는 일단 이름은 기초 디자인인데 제가 볼 때 약간 공간이나 입체 평면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연습하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공업 디자인은 뭔가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구조를 묻는 것도 많았고 구조를 분해하는 질문도 많았고 최대한 여러 제품을 어떤 형태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인지를 해두고 있어요. 투시 실대 교수님도 투시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가투시 되게 안 좋아하시고 정말 사진 찍었을 때 딱 나오는 그 현실적인 자연스러움. 그런 자연스러움을 맞아. 많이 중시를 하셔갖고 물통을 많이 놓고 가거든요. 왜냐면 캐리어에 안 들어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놓고 갔어. 마카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했었어요. 제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아침에 딱 현관문을 나서면서 보는데 걸레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두 개를 챙길까 한 개만 챙길까 하다가 왠지 그냥 두 개를 챙겼어요. 자리에 딱 앉자마자 오른쪽 친구가 이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기 걸레 좀 찢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걸레를 이거를 못 찢잖아요. 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캐리어에서 걸레 하나 더 꺼내 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붙고 그 친구도 붙었어요. 그래서 야, 나중에 또 보답을 좀 받았죠. 야, 우리 학교 시험은 전동기구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동 연필깎이나 전동 지우개 이런 것도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책상 위에다가 물통을 못 올려놔요. 바닥에다가 놔야 돼서 뭐 캐리어가 있으신 분은 캐리어 위에 물통을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높은 물통을 가지고 온다던가. 아 꿀팁이 있다면 2시간 반이나 뭐 3시간쯤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서 막 볼일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갔다 오면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리프레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돌아보고 네. 내 그림이 어느 정도 진행되나 보고 다른 사람도 네, 물론 저는 배가 아파서 갔지만 뭐 어쨌든 저는 시작할 때 본인 3장을 제시물로 나눠주셨는데 문제를 긴장돼서 제대로 못 읽고 그거 아이디어 스케치 종이를 나눠주시는 줄 알고 거기에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분이랑 옆에 분이 막 종이를 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보니까 그게 제시물이어서 다행히 다시 고치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주변을 잘 보면서 눈치를 봐라. 네, 눈치. 중요하다. 눈치를 중요하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 맞아요. 나만 이상한 거 하고 딱 그러면 한번 빨리 생각해서 맞아요. 고쳐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적당히. 비슷한 맥락인 게 뭐 시험 때마다 다르겠지만 조건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재료는 쓰지 마라. 아니면 뭐 이 색깔은 쓰지 마라. 뭐 제가 했을 때 당시에는 그 볼펜이나 연필로 스케치를 하라 했거든요. 한쪽 면에. 근데 그 스케치하는 면을 어떤 친구가 마카로 색을 칠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아무리 잘 그려도 그거는 이제 점수를 안 되죠. 아예 거기서 조건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꼭 꼼꼼히 잘 2-3번 읽으시고 수능 문제 읽으듯이 이제 이분 말대로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남들처럼 가고 있다. 그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주로 미대에서 자기 그림을 얼마나 좀 풀려서 설명을 잘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자기 꿈이랑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 가야 하고 시립대 면접은 그런 학교 활동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거를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본인이 남들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 했어요? 남들보다 약간 좀 지나치게 작은 거 이런 거 좀 잘 관찰해낸다고